우리가 새롭게 설치한 유니티를 이용해서 나의 첫 번째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헙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세요. 자, 유니티 헙이 실행이 되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인게임 1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니티를 사용하는 중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유니티 홈페이지에 가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개발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사용자 계정 등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자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서 이메일이 유니티로부터 하나가 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메일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가 맞다는 거를 인증을 해 줘야지 유니티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 계정 등록까지 제대로 했는데도 유니티 쪽에서 라이선스가 문제라고 한다면 설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티 헙에 보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쪽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한글로 라이선스라고 있죠. 이 라이선스를 눌러서 라이선스를 등록을 시켜주면 됩니다. 현재 이 PC에는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라이선스 반환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건 누르면 안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라이선스를 유니티 쪽에 돌려준다는 거니까 그건 누르지는 말고 한번 확인만 해 보세요. 혹시 라이선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니티 헙에서 왼쪽 편에 보면 기어 모양의 환경 설정이 있고, 자, 이걸 눌러서 라이선스 쪽에 들어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 유니티의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헙 쪽에서 프로젝트로 가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는 간단한 공낙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템플릿 중에서 2D 아니고 3D를 선택을 하고요. 이 3D를 위한 프로젝트 이름 쪽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볼게임이니까 볼게임 1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란색 버튼,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자, 우리의 첫 번째 게임인 간단한 공낙하 게임을 만들어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새롭게 생성을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자,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걸 기다려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게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유니티가 실행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니티는 유니티 에디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가 실행이 돼서 게임을 개발하려고 보면 첫 인상은 상당히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 각 영역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 개발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니티를 쓸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포기하기 십상이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유니티 에디터를 계속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익힌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익숙해져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내 기억에 각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볼게임 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왼쪽 편 위에 보면 볼게임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일, 에딧, 에셋,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윈도우, 헬프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는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대부분은 이 메뉴를 쓰지 않고 화면에 있는 각 영역의 특성들에 따라서 이 영역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 보이는 창이 있죠. 요 창인데, 요 창은 계층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창들은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가 있잖아요. 윈도우 탐색기 구조가 트리 구조인데, 그 트리 구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왼쪽 편에 보이는 창이 됩니다. 이 창의 이름은 뭔가요? 이 창의 이름은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이긴 한데 이걸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계층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층도를 한번 보면, 계층도 영어도 한번 살짝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만나는 거는 하이어라키라는 걸 이제 받고, 얘는 계층도입니다. 계층도. 자, 계층도에서 필요한 정보는 게임을 구성하는 오브젝트의 정보가 계층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정보. 자, 계층화된 오브젝트의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게임을 만들게 되면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계층도 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점이 우리가 보는 하이어라키의 창이 되고, 이 하이어라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게임을 구성하는 오브젝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데도 이 게임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의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가 있고, 메인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는 3D 화면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자, 여기 클릭을 해제를 하면 영화 찍을 때 촬영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 위치가 메인 카메라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보이나요? 하이어라키 쪽에 두 번째 오브젝트로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직사광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디렉셔널 라이트이 있어서 이 씬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비추는 광원 역할을 하는 게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 쪽에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 메인 카메라 하나,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요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바로 하이어라키 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이어라키 외에도 가장 중앙에 크게 보이는 게 3D 화면을 보여주는 창인데, 이 창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탭이라고 부릅니다. 탭. 그러니까 탭은 클릭해서 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씬이라는 이름의 탭이 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게임이라는 이름의 탭이 있습니다. 씬과 게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D 화면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
씬하고 게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씬 창하고 게임 창 두 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씬 창에 대한 건데요. 씬 창. 그러니까 씬 창은 게임에 대한 전지적 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지적 시점. 전지적 시점이란 어떤 겁니까?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점이 전지적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게 게임 창입니다. 게임 창. 게임이라고 표시된 게임 창이 있는데, 요 게임 창은 게임의 시점입니다. 게임 시점인데, 이 게임 시점을 누가 정해주는가 하면 우리 앞에 메인 카메라라고 이름 붙여진 오브젝트가 있었죠. 우리말로 하면 뭐 주 카메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을 비춰주는 주요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비치는 모습은 게임 탭을 누른 이 3D 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씬이 있고 게임 탭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를 때마다 3D 화면이 바뀌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씬은 전지적 시점으로 이 게임의 오브젝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게임 창은 순수하게 메인 카메라가 바라보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게 느껴지나요? 어떤 게 바뀝니까? 일단 씬 창에 보이는 화면에 오브젝트 위치를 알록달록한 화살표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바뀌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일 때하고 디렉셔널 라이트일 때하고 보는 화면이 달라요. 표시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의 이름은 인스펙터라고 하는 창입니다. 인스펙터 창. 그러니까 인스펙터 한번 봅시다. 인스펙터를 보면 여기 지워야겠네요. 절차 틀렸으니까. 자, 인스펙터 라는 창인데, 인스펙터는 우리말로 하면 조사하는 사람인데, 이건 사람은 아니니까 조사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인스펙터 하는 역할은 오브젝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표시하는데, 유니티에서는 이 세부 정보를 컴포넌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 붙이고, 이 컴포넌트도 영어입니다. 컴포넌트라고 붙이는데, 컴포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인스펙트 쪽으로 들어가면 컴포넌트가 있는데, 언뜻 봐서는 컴포넌트라는 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면 버튼 하나 보이는데, 이 버튼이 Add Component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인 거죠. 그러면 추가된 컴포넌트가 어떤 건가 하면, 여기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요 타이틀이 보이나요?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열려있던 정보가 닫히게 되죠. 그래서 열렸던 정보가 닫히는 요 항목이 바로 세부 항목이 되는 거고, 요 세부 항목은 유니티 하는 사람들은 컴포넌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컴포넌트.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스펙터라고 하는 창은 하이라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게임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하이라키 쪽에 게임에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할 거고,
이 오브젝트의 상세한 정보는 인스펙트 창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 게임을 구성하는 오브젝트가 실제 3차원 공간상에서 배치가 되고 있는 모양은 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게임 탭을 눌러서 게임 창으로 봐야 됩니다. 게임 창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씬 창에서는 뭐가 보였습니까?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가지가 보였는데 게임 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씬 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적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게임의 창조주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되고 광원이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전지적 시점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표시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게임에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아니고 게임하는 사람, 게임 소비자가 게임 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광원, 디렉셔널 라이트이 어디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씬과 게임 두 가지 창이 존재한다는 거 봤고요. 그 다음으로 밑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프로젝트라는 창이 보입니다. 프로젝트 창. 자, 이번에 볼 거는 이 프로젝트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죠. 언제 썼던 겁니까? 이 프로젝트 창은 우리가 새로운 유니티 게임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창이 프로젝트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 그 하이라키 쪽은 게임을 구성하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 창에는 게임 생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에셋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셋은 영어로 하면 에셋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값어치가 높은 물건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주식, 코인 이런 게 다 자산입니다. 근데 게임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게임을 구성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자산이 되는 거고, 자, 이 에셋을 우리 말로 표현할 때는 에셋이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에셋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맞춤법을 보면 얘는 틀리게 쓴 거고 얘가 똑바로 쓴 겁니다. 알파벳 A는 우리말로 IE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셋이 바른 정보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틀리게 쓰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런 어이로 쓴 에셋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에셋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에셋이 있고 이거 게임의 자산입니다. 게임의 중요한 정보 요소죠. 자, 그 에셋 밑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계속 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씬이 여기에 보입니다. 요 씬.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면 그 씬을 나타내 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씬을 나타내 주는 파일. 그 파일이 여기 씬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에셋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하고 프로젝트하고는 달라요.
하이라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에는 게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뭘 생성을 할까요? 자, 우리가 만든 볼게임 1이라고 하는 폴더에 볼게임 1이라고 하는 폴더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로젝트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파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게임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 더 쉽게 말하면 파일이죠. 게임을 만들어 줄 때 정말 중요한 파일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에셋이 있는 거고, 그 에셋 중에 대표 주자가 게임에서는 화면이 중요하니까 씬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씬 밑에 내가 만든 게임의 씬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 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 씬 게임에 있는 창처럼 밑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도 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탭이 있고 콘솔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 콘솔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요 콘솔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컴퓨터는 글자밖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사용자한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을 콘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솔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이 윈도우에서도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죠.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가 콘솔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쳐볼까요? 명령 프롬프트. 쳐보면, 자, 이런 좀 예쁘지 않은 검정색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옛날부터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썼던 콘솔입니다. 사용자랑 정보를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름 그대로 갖고 와서 유니티에서도 콘솔이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니티를 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콘솔에서는, 자, 유니티가 게임을 만들잖아요. 자, 게임을 생성을 하면서 개발자에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탭 이외에도 콘솔이라는 화면이 있다. 요 콘솔 화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콘솔 화면이 있다. 콘솔 화면에서 하는 역할은 개발자에게 현재 게임이 생성되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유니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에는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하더라도 이해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중요한 요소들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계속 유니티 에디트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좀 더 새로운 거를 찾아서 유니티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그 세부 속성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우리가 3차원을 표시하는 기본 이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원 표시하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자, 3차원 표시하는 공부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게임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유니티가 제공을 하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렌더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렌더링을 뭐라고 했습니까? 3D 대상체를 2D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번역해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자면 뭐라고요? 표현하기라고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표현하기는 뭔가를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건데 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3D 대상체, 그러니까 3차원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3D 대상체가 화면상에서 표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게임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렌더링을 도와주는 게 유니티 애니트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니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3차원이라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3차원을 있는 그대로 컴퓨터 화면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막 쓰다듬어 보면 화면이 3차원입니까? 3차원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실체는 2차원이죠. 모니터의 전원을 끄면 모니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평평한 유리판일 뿐이잖아요. 2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실체를 2차원으로 표시를 그럴듯하게 3차원인 것처럼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난관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3차원 공간을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그걸 수학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화면을 뿌려주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화면을 뿌려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에디터를 정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렌더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개발하면서 조금씩 우리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렌더링을 해서 씬 창에 게임을 이제 띄웠는데 이 띄운 게임은 게이머가 보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게이머가 보는 화면은 게임인데, 자, 이 게임 화면은 게임 하는 사람이 보는 정지 화면이고 실제 게임이 돌아가는 결과를 보고 싶으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컴파일이 되면서 게임이 생성이 돼서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하이라키 오브젝트에 카메라와 라인만 있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면 게임의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원래 게임 개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유니티로 게임 개발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게임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편집 모드인지가 헷갈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는데 플레이 모드일 경우에는 원색을 표시를 하게 해가지고 자, 이 실행된 결과는 게임이 지금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다른 화면을 표시를 하게 해서 현재 상태가 플레이 모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에딧이 있습니다. 에딧 눌러 들어가면 Preferences라는 게 있는데 선호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선호도 아니면 개인 설정 이런 걸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Preferences에 가서 들어가면 또 영어로 잔뜩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색깔을 바꾸는 거니까 Preferences 중에서 Colors라는 쪽에 들어갑니다. 색깔도 근데 엄청 많아요. 헷갈리다 어렵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거는 여기 Play Mode Tint 틴트는 이제 색깔을 이제 주는 걸 틴트라고 하는 거고, 자, 플레이 모드 틴트에 가가지고 색깔을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 틴트에 가서 현재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초록색 하고 싶으면 초록색 눌러주면 되고 파란색 하고 싶으면 파란색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 그냥 여긴 빨간색으로 갈게요. 빨간색이 원색이라서 눈에 확 들어와서 게임 개발 상태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이 모드는 편집 모드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지 말고 Edit, Preferences, Play Mode Tint에 들어가서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원색으로 바꾸어서 플레이 모드가 명확히 여러분 눈에 드러나도록 해 주세요.